요즘 여름이고 다들 덥고 힘드실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기승해서 더운데도 마스크를 끼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이지 너무 갑갑하고 힘드네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건 어제 직장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오게 된 게 너무 서운하고 할 거라곤 드라마나 여기 사연을 듣는 건데 그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사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서 그걸 풀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럼 대체 무슨 사연이 절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되세요. 저하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대학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고 친구랑 같이 하는 쇼핑몰이 잘 돼서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성실파여서 대학은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진짜 저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그래도 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정한 남편이지만 석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은근히 갑질을 하더라고요. 여보는 보졸이라서 모르는 거야. 이런 건 석사까지 한 내가 해야 탈이 안 나. 이런 식인데 현실은 대학원에서만 생활해서인지 저보다 뭐랄까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처리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남편이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남편 몰래 뒤처리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남편한테 뭐라 화를 낸 적이 없는 게 남편이 아주 심하게 학력으로 무시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남편은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하려고 했지만 저하고 곧 결혼을 할 거고 혼수준비 집장만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박사 과정을 할 염두가 안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석사까지 졸업하고 처음에는 취직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석사라고 모두가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공부한 쪽에서는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이 들고 관련 분야를 찾아도 다른 사람들이 워낙 쟁쟁해서 늘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취직을 못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는 저하고 같이 살면서 늘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부모님은 대체 왜 그런 아이를 만나냐며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대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아주 척척 박사가 왔구나 하며 좋아하는 부모님이셨는데 남편의 저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니 이제는 다른 남자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댁도 늘 미안하다며 아들놈이 얼른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친구들도 뭐라 하긴 했어요. 야, 요즘 학력 낮아도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이 널려있는데 왜 하필 네 남편하고 결혼했냐? 솔직히 말해봐. 석사면 뭐해? 결국은 취직 못했는데 그렇게 취직이 안 되면서 취직한 우리 보고 학력이 낮다고 그러고 너한테도 학력 이야기를 꺼내잖아. 학사로만 졸업했다고 대체 그게 무슨 벼슬이야? 하도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뭐 저도 사실 많이 고민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 남편이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왕이면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고 남편은 알았다면서 어디 막노동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자긴 석사를 땄는데 이 정도 되는 인간이냐고 말하며 거기서 일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 과정을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박사보다는 그냥 취직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본인도 말해서 잘 아는 건데 박사를 딴다고 저는 처음에는 다 잘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박사가 되면 대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외에는 갈 수가 없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라도 되겠다는 남편인데 솔직히 맨날 빈둥거리고 교수가 요즘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어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수준 아니면 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제가 뭐라 해도 공부하느라 힘든 건데 왜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뭐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지 집안일 정도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가 어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막노동이든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서 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개과천선을 하는 걸 기대하며 살았지만 저에게 큰 비극이 오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 명의로 산 차를 가지고 마실 가려고 한 참이었어요. 마침 그때 아버지가 절 보려고 몸소 오고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그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뒤로 몰다가 아버지를 치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말로는 남편이 아버지를 보고는 장인어른 하고 말하며 목 놓아 울었고, 실제로 아버지가 병원에 모시게 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게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장인어른 사실 거라고 말하며 슬퍼했고,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어찌할 거냐고 멱살을 잡으며 울부짖었어요. 그 덕에 장례식 이후로 한동안 보지도 않았고 아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사정사정을 했고, 장례식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모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망은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실수였고 본인도 얼마나 놀랐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쪽지를 보고는 그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친구분께서 저한테 쪽지를 보여주시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라고 말하며 전해주었고, 저는 그것을 보았는데, 얘야, 그 녀석 실은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다. 내 앞에서 내가 죽을지 아닐지 겉으론 극진하게 모시는 척하며 그러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 글씨도 제대로 못 쓰지만 이렇게 남기마. 다음에는 너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절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뭐 남편은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그 뒤로 남편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니 그 뒤로 잠을 못 이루고 남편 옆에서 자다가 제가 노이로제를 걸릴 것 같아서 결국은 부모님의 집으로 대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그 인간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쪽지만으로는 부족했고, 워낙에 주변에서 비록 장인어른을 돌아가시게 했지만 행실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뒤집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제가 목숨 걸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반갑다며 밥 차려줄까라는 말에 저는 기겁하며 밖에서 이미 먹었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웬 일기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오늘 난 장인 어른을 돌아가시게 할 거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실수로 한 척하며 교통사고를 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보험금은 나오겠지. 어차피 장모님한테 사업이니 뭐니로 호강하게 해준다고 달달 볶아서 가로채면 되고, 그동안 살인한 걸 연기를 해서 겉으론 슬퍼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어차피 장모님은 오락가락해서 어떻게든 내가 고소당해서 합의금이니 배상금 무는 걸 막아줄 것이다. 장모님한테는 나는 고급 인재니까 그것 때문에 봐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돋아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데, 이번엔 내 아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해보았다. 아내는 자존심이 강하니 이번에는 살해금이 들더라도 주변의 양아치들을 고용해서 아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죽게끔 유도할 것이다. 때리고 고문하다 보면 몸이 약해질 것이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로 행세하며 그 양아치들을 죄질 나쁜 놈으로 몰아서 합의금과 보험금을 탈 것이다. 그리고는 제 어머니한테는 어차피 슬슬 치매가 오는데 기회를 봐서 버려야겠다라는 내용도 일기장에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걸 읽느라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바로 뒤에서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었어요. 모든 걸 알아버렸네. 내 계획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네. 죽어줘야겠어. 이런 말을 듣자마자 제가 뒤를 돌았는데 남편이 제 목을 조르며 이걸로 자살로 위장을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캑캑거리다가 근처에 볼펜을 쥐어서 남편의 팔에 찌르고 일기장을 챙기며 도망을 갔어요. 남편은 시카를 들고 달려오고 있고요. 결국은 무사히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접근 못하게 제 주변으로 못 오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절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가 시칼 들고 절 쫓아가는 건 CCTV에 다 나와 있어서 결국은 모든 걸 인정을 하며 자기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물론 제가 얻은 그 일기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남편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게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일기장에 자신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나중에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박사과정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놈의 박사가 뭐라고 하나뿐인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디 일할 생각이 없고 아예 거저 먹으려고 사람을 죽여 돈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은 감옥에 있고 저는 거기에 면회를 가지 않았지만 남편 지인분들 중에 면회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미리 저를 죽였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멀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이혼하고 이혼 소송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살해 협박 같은 걸로도 고소를 하고요. 사실 그 일로 저는 정신병을 얻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고 회사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고 일도 잘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남편이 원망스럽고 무척이나 미웠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인간 보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고 아이가 그걸 알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다들 저처럼 그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코로나 또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며 이만 마칠게요.